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EBS 독학사 1단계죠. 국민윤리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 이제 EBS 교재에 일단 챕터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파트 1 단원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재 보시면요. 파트 1부터 그리고 파트 5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인간과 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챕터가 이제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하지만 내용이 많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 2 보시면요. 동양 윤리와 한국 윤리 사상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윤리 사상. 파트 4에서는 사회 사상의 전개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예.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민족 통일과 국가 번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회 탐구 영역이 있죠. 거기서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쪽 과목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파트 5, 민족 통일과 국가 번영. 이쪽이 요즘에 최근에는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리와 사상 쪽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지금 파트 1부터 그리고 파트 4까지는 많이 이제 들어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파트 5 같은 경우는 북한에 관련돼서 이제 좀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챕터 1 인간의 삶과 윤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윤리 사상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가 나와 있죠.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 자, 그러면은 인간 본성이 과연 어떤가? 선한가? 태어날 때부터 과연 인간 본성이 선하게 태어나는가? 또는 악하게 태어나는가? 또는 본성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해주는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보통 인간의 본질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 저희가 지금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인간 본성을 살펴보는 이유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성선설 한번 볼게요. 별표 쳐주시고요. 인간 본성에 관련된 거는 시험 문제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성선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맹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계약설에서 루소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성선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맹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자 많이 들어보셨죠? 춘추시대 때의 사상가인데요. 선진 유학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제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선진 유학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나라 중국이 통일이 되기 전 이 진나라 이전의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공자고요. 그 공자의 제자가 맹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맹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 이제 사상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원전 11세기경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고요. 자, 인간의 성품은 어떻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는 뭐를 주장하죠?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맹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인간의 본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인간에게 어떠한 본성을 부여를 하게 되냐면요. 사덕이라는 본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 사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지라는 사덕을 하늘에서 주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덕이라는 게 과연 인간한테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뭐에 대한 단서다? 사덕에 대한 단서다. 즉, 인간이 태어날 때 인의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바로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에 대한 증거는 뭐 측은지심이고요. 그리고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는 인간이 사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인 인의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맹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 사덕이라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텐데요. 자,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뭐죠? 감정이죠. 그래서 자, 인의예지라는 것은 본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사단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낸다? 자, 감정을 나타낸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파트 2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성선설은 인간이 타고난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이라고 주장한 맹자의 인성론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단, 그리고 사덕, 이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있으며 그것을 확충하면 인간된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근거는 이 성품을 인간에게 준 하늘이 선하다는 점이었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만이 하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그 밖의 모든 것과 확실히 다른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자, 인간만이 뭐를 가지고 있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덕과 사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맹자는 군주가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과 의를 도덕 정치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여러분들 일단 외우실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뒤에 가서 이제 공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일단 자, 맹자는 뭐를 강조하였다? 인과 의를 강조하였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외우셔야 할 부분이고요. 자, 맹자는 이러한 선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을 수양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정치가들도 탐욕을 뿌리 뽑고 민심과 천심을 합일한 왕도 정치를 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 이 왕도 정치라는 것은 맹자의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정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치가 필요하다? 왕도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러한 성선설은 누가 있을까요? 주장한 사람이 맹자와 바로 사회계약설의 루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쓱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뭐 루소라든지 그리고 제가 공자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 배우는 부분이니까요. 사회계약설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은 뭐만 알아두시면 된다. 성선설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맹자와 루소가 있고요. 맹자는 사덕과 사탄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악설인데요. 성악설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성악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상가로서는 이제 순자가 있습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그 유가 쪽인데요. 유가 쪽 계열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유학을 집대성한 누가 있죠? 예,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 자,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누가 있죠? 맹자가 있죠. 맹자. 자, 맹자 조금 전에 배웠죠. 뭐를 배웠죠? 성선설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자가 뭐를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과 뭐를 강조했다? 예를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맹자는 뭐를 강조했다? 인과 뭐를 강조했다? 의를 강조했다라고 저희가 배우셨죠. 자, 다음으로 이제 순자를 볼 텐데요. 순자는 자, 뭐를 주장하냐?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성악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순자도 유가 계열입니다. 유가 계열. 자, 유교 계열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공자의 무슨 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예라는 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유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 외면적인 사랑 또는 외면적인 규범인 예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또한 이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시킬 수 있다?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즉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뭐를 통해서요? 이 예를 통해서. 이 후천적인 이 예를 통해서 사람 이 악한 본성을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본성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 맹자는 성선설에서 인의예지를 즉 사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다라고 말했다, 주장했다라고 했는데요. 순자는 당연히 성악설이기 때문에 인의예지 즉 사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예,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선천적으로 맹자는 사덕을 가지고 있지만 순자는 선천적으로 사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악설 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활동한 순자와 반대로 인간의 성품이 본래 악하다는 뭐를 주장했다? 예, 성악설을 주장하였죠. 자, 성악설은 인간의 성품은 본래 악한 것이라고 주장한 순자의 인성론에서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누구나 뭐를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좋은 목소리와 예쁜 용모를 탐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악하다라는 얘기죠. 자,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본 근거는 사람들이 본래 자기 이익을 좋아해서 남과 다투고 눈과 귀의 욕망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못하는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순자는 인간은 본래 남을 미워하고 이익을 좋아한다는 성악설을 통하여 악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다? 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유교 쪽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화, 성, 기, 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화, 성, 본성을 바꿔야 된다. 인위적으로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순자는 성악설인데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성악설은 순자 그리고 사회계약설의 이제 홉스죠. 그리고 마키아벨리. 자, 이런 학자들이 인간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성무선악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무선악설 하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고자죠. 고자 그리고 로크가 있습니다. 자, 이 성무선악설 하면 이제 고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자를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생식기가 없는 남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고자가 아니고 이제 사상가죠. 이게 저희가 지금 뭐 공자 그리고 맹자 순자 그리고 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자가 붙는 거는 이유는 어떠한 부분에 이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자자를 붙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이 고자의 이름이 고불해죠. 원래 이름이 고불해인데요. 예. 학문적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고자라고 불리게 됐죠. 예. 희한한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고자가 맹자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긴 맞는데요. 그런데 이 고자 같은 경우는 예,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예, 안 나와요. 자료에. 예. 자,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나 선택,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치 물의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유죠. 자, 이 고자는 사람이 선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악하지도 않다고 보죠. 물이 산맥이 있으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산맥이 있으면요. 비가 와요.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도 흐를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죠. 자, 이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 흐를지 모른다. 즉 인간의 본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용어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성무선악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는 입장으로 고자 그리고
자, 로크의 주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진 않죠. 예, 어렵진 않은데 시험 문제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저희 그 플러스 업을 잘 보시면 되겠죠. 별표 쳐주시고요. 자, 성선설 맹자입니다. 인간은 순선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육체적 정욕이나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존천리 거인욕, 인욕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악설입니다. 순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 인위적 노력으로 그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 화성기위,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화성기위를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백지설 로크가 있는데요. 백지설이란 영국의 경험론자인 로크의 견해로 성무 선악설과 상통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성기호설인데요. 자, 성기호설은 우리나라 학자입니다. 예, 실학자죠. 정약용 선생님. 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은 선이나 악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뭐를 가지고 태어나냐면요. 이런 거. 행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주직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인간은 기호다. 기호. 일단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또는 악하게 태어나진 않지만 어떤 기호를 가지고 태어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만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만. 자, 그리고 선하면 선할 수 있고요. 인간은 악하면 악할 수 있다라는 뭐가 있다? 자유의지, 즉 인간은 자주직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정약용 내용도 이제 저희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성선설은 선하다, 성악설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자, 백지설 또는 성무선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없다. 자, 성기호설도 태어날 때부터 선이나 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지만 선을 좋아하는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욕구를 가지고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성기호설이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기호설은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아니죠. 예, 성기호설입니다. 기호를 가지고 태어난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의 행위와 삶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해석이 있는데요. 자, 윤리란, 예, 지금 뭐 정의가 나왔네요. 윤리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서 인간다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윤리란 어떤 학문이다. 자, 윤리란 당위의 학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당위의 학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게 바로 당위라는 뜻이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학문이죠. 예, 윤리는 인간이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한다. 개인이 어떤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간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과 행위에 대한 동서양의 윤리적 해석이 있는데요. 자, 불교를 먼저 보실게요. 자, 불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요.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자비를 행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윤리적 삶이다. 불교 쪽에서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불교 쪽에서는 지금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자, 중생을 구제한대요. 예,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중시하고, 즉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것을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승불교. 자,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불교 쪽에서 이제 소승불교라는 게 있고요. 소승불교는 나만 해탈하면 돼요.
저만 해탈하면 되기 때문에 이 소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이제 아라한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두고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나 혼자만 해탈하는 게 아니고 자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살. 그래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바로 보살이죠.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윤리적 행위란 뭐냐? 위로는 뭐를 구하고요? 진리를 구하고요.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윤리적 삶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 보시면요. 인의예지로 표현되는 맹장한 얘기죠. 표현되는 인간의 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격의 수양을 통해 그러한 도리를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교 쪽에서는 인의예지를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잘 하는 삶이 윤리적 삶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유교 쪽에서, 즉, 맹자 쪽에서는 이제 이상적 인간상을 군자 또는 대장부라고 칭하고 있고요. 자, 나중에 저희 다 배울 내용이고요. 도가입니다. 이 도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위적인 걸 싫어하고요. 자연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무위자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쪽에서는 가장 윤리적 삶이 뭐냐? 무위자연적 삶을 사는 것이다. 인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윤리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보시면요. 서양의 윤리적 해석입니다. 서양 쪽에서는 과연 윤리라는 게 무엇일까? 지금 저희 조금 전에 본 거는 동양 쪽에서 불교, 유교, 그리고 도가 쪽에서 과연 윤리적인 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서양 쪽에서는 윤리적인 게 바로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윤리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고요. 플라톤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정신, 즉 영혼의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인간이면 누구나 그 덕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덕스러운 인간이 바로 보다 윤리적인 인간이고요. 그리고 덕을 행하는 그런 삶이 윤리적인 삶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이 윤리라는 단어가 저희 지금 계속 윤리라는 단어를 배우잖아요. 저희 과목도 지금 국민윤리인데 이 윤리라는 단어를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저서에 보면은 윤리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쓰게 되고요.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과연 윤리적 삶이 뭐냐? 모든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언제나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예. 그리스도교는 믿음, 소망, 사랑, 예.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윤리의 삶에 있어서 윤리사상의 필요성입니다. 윤리사상의 의미가 있죠. 윤리사상은 인간의 행위 규범이자 삶의 도리인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다. 윤리사상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덕과 악, 의무, 행복 등에 대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윤리라는 과목은 당위의 학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학문이죠. 자, 그런 사상들을 바로 이제 윤리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이 필요한 이유. 자, 즉, 인간이란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죠. 윤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윤리사상이 인간 삶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가 되기 때문에 인간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자아 탐색의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삶의 목적 및 가치 체계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 행동 지침 및 도덕적 판단의 근거 제공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윤리적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윤리사상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원칙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삶이 단순한 본능이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닌 일관된 행위 원칙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윤리사상은 윤리적 질서와 원칙을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데
필요하고요. 윤리적 질서와 원칙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사람들에게 윤리적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나 윤리적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윤리사상이 필요하다. 정직하게 살아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등과 같은 다양한 도덕 규범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다음은 인간의 특성이죠.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이성적 본능입니다. 자, 인간의 동물적 본성. 인간도 당연히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예,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것을 이야기한 학자가 바로 다윈입니다. 인간도 나무나 짐승과 다름없는 하나의 생물이고, 따라서 인간은 생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성은 자연과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에 알맞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생물학자, 자, 체크 한번 해보시죠.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이 내놓은 진화론이죠. 진화론이며,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도 꽃이나 개와 다름없이 최초의 생물체가 진화한 산물이므로 생물, 특히 동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진화론. 자, 인간은 유인원에서 점점 진화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다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인원에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인간도 당연히 뭐다?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도 동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윈이 이야기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인간한테 있었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인간에게 본능과 충동이 있고요. 그리고 동물적 본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능과 충동 보시면요. 진화 계열상 인간은 생물 중에서도 식물보다 동물에 가깝고, 따라서 동물적인 본능과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동물적 본성이 뭐가 있냐? 인간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요.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성욕을 채워 종족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이고 인간의 본성은 동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죠. 예. 동물은 본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데 비해 인간은 이성과 의지에 따라, 줄 한번 쳐주세요. 자, 인간은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과 의지에 따라 반성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죠. 이성, 그리고 반성하는 성찰적 삶. 이게 바로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이야기죠. 예. 인간의 이성적 본성. 자, 좀 전에 보신 것처럼요. 찰스 다윈은 인간이 뭐다? 동물에서 진화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적 성향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른 뭐를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힘, 즉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목적에 알맞게 계획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다. 동물과 다르다. 인간은 바로 이런 계획과 예측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변형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문명을 이룩하고 폭넓은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의 동물이면서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요. 인간은 자연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자연환경을 변형한 정도는 현대에 올수록 더욱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커지고 있죠. 자, 도구의 발달이죠. 인간은 자연환경을 변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 넘어가고요. 문화적 욕구. 인간은 생물로서 욕구 이외에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등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욕구는 식욕, 성욕 등과 달리 인간에게 특히 강하며 이런 욕구들 덕분에 인간은 오늘날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적 욕구. 자, 다음으로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이 있는데요. 인간은 매우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이 맺는 관계는 다른 동물보다 범위가 넓고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간은 의사소통의 수단과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모르는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다. 즉 동물과 다른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환경의 적응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요. 도구도 만들 수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더 풍부한 문화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동물도 의사소통이 되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시험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일단 시험지 많이 나옵니다. 줄 쳐주시고요. 자,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서 하나이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자, 이성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힘, 즉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목적에 알맞게 계획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성하면은 어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머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성하면은 가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논리적 추론과 사유를 하며 삶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판단과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정신적 힘, 즉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문화를 창조, 개선하며 각종 놀이 활동을 하여 유의를 지키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양식은 이성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성적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다. 예, 사유할 수 있고 반성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성적 존재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도구적 존재이다. 인간은 뭐를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인간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죠? 이성을 가지고 그 이성을 바탕으로 도구를 제작했기 때문이죠. 자, 인간이 직립보행이 가능하면서 두 손이 자유롭게 되죠. 이 두 손을 이용해서 뭐를 이용하였다? 도구를 이용하였다라는 이야기고요. 인간은 불리한 생리적,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무형의 도구를 끊임없이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자, 인간은 각종 연장이나 자동차, 컴퓨터 등을 다루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도, 법률. 자, 보시죠. 도구하면은 물질적 도구뿐만 아니라, 물질적 도구,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유형적 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무형적 도구도 이용한다라는 거. 즉 인간은 각종 연장, 자동차, 컴퓨터 이거는 물질적 또는 유형적 도구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도, 법률, 그리고 규정, 기술 이것도 뭐다? 도구다. 어떤 도구다? 자, 무형적. 자, 무형적 도구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유의적 존재 많이 나옵니다. 자, 이성적 존재, 유의적 존재,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성찰적 존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유의적 존재 보시면요. 말 그대로 유희. 인간은 뭐 하는 존재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놀이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 얘기죠.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의지적 활동으로 인간 활동의 중요 요인의 하나가 놀이와 여가이다. 놀이란 유의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논다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다양한 정신적 창조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인다는 게 바로 유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희는 피로를 풀고요. 생활에 탄력을 주며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한 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유희죠. 그래서 유희는 놀이라는 뜻인데요. 이 놀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정신적 놀이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자, 유희적 존재이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문화적 존재인데요. 자, 문화. 인간만이 문화를 지니며 언어, 문자와 같은 상징 체계로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동물도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해요.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문화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동물들은 언어, 문자, 즉 문자와 같은 상징 체계로 문화를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그 동물들이 하는 행위를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라고 부르질 않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행위 또는 도구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죠? 전승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문화를 지니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 사회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자, 문화는 뭐에 따라 다르다. 시대나 장소에 따라 문화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음식 문화는 김치가 있죠.
자, 서양에는 없잖아요. 즉, 문화라는 건 상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화라는 거는 상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교적 존재이다. 인간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내세의 구원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인간 가운데에서만 인간이라는 피에테의 말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는 거. 자, 따라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저희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닭과 계속 생활했던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늑대와 같이 생활했던 소년, 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소년들, 소녀들 같은 경우는 인간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즉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부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삶을 빨리 마감하는 예가 굉장히 많았었죠. 자, 인간이 인간과 같이 살 때만 보다 인간일 수가 있다라고 피에테가 말했고요.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런 것처럼 인간은 바로 무슨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한 사회의 언어, 지식, 기술, 예술 등을 배움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인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을 바로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국가를 이루며 정치적 선택,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윤리적 존재이다. 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적인 특성으로 인간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윤리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행위하며 스스로 가치를 추구하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자기 반성의 존재이다. 자,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세계를 도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요, 인간은 윤리적 존재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 자,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성이 나왔다고 이성적 존재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성적으로 뭐하는 자기 반성을 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윤리적 존재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어떤 용어가 나오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세계를 도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반성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무슨 존재이다? 인간은 윤리적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이 나왔다고 이성적 존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성을 바탕으로 자기 반성을 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은 바로 무슨 존재다? 윤리적 존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플러스업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성의 발달입니다. 사회의 진화가 있는데요. 사회도 발달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인간의 이성은 타고나기보다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즉, 태어나 생활하면서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인지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성은 타고나기보다는 사회화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한다라는 내용이죠. 예. 자, 이게 이성이라는 게 타고나긴 하지만,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렵진 않았죠?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유형 다잡기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와 인물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수업을 했었죠. 자, 성선설입니다. 자, 성선설 하면은 저희 누구 배웠었죠? 맹자 배웠죠, 맹자. 그 다음에 루소가 있다라는 거 배우셨고요. 자, 성악설 하면은 홉스 맞네요. 홉스와 누가 있죠? 순자가 있죠. 정답이 2번이고요. 자, 성무선악설 하면은 누가 있죠? 고자, 로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자하고 로크. 자, 성기호설. 자, 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자, 기호를 가지고 태어난다. 선한 걸 좋아하는 기호를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죠? 정약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인간 본성에 대한 다음의 언급 중 잘못된 것은 순자.
순자는 인간의 성품이 본래 악하게 태어났으므로 정치는 이 성품의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맞겠죠? 뭐로 다스려야 된다?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자, 외면적인 규범인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2번,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 인간의 동물적 본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맞죠? 예. 자, 3번, 인간의 이성적 본성의 본질은 인간은 목적에 따른 계획과 예측 및 그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행위한다는 점이다. 예, 맞네요. 예. 자, 4번,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다. 자, 여기서 지금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다. 이게 성선설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성악설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무선악설 입장도 마찬가지로요. 뭐 정해져 있다고 사회적 관계 뭐 필요 없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기출문제죠. 2016년 기출문제인데요. 본성은 갇힌 채 소용돌이 치는 물과 같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요.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의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자, 즉,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본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예, 성문선악설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이 1번. 고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인간의 특징이죠. 자,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인간임을 말해준다. 예. 자, 만일 어떤 인간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늑대, 원숭이에 의해 길러진다면 그 인간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길러준 동물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속에 있어야지만 인간일 수 있다.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슨 존재다? 인간은 바로 사회적 존재다라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지금 1강 첫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수업에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본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특성. 그래서 인간의 특성 하면 뭐를 배우셨죠? 뭐 도구적 존재, 뭐 유희적 존재, 윤리적 존재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성적 존재와 그리고 유희적 존재, 그리고 윤리적 존재 그쪽 파트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